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발롱도르의 이 행방. 네. 발롱도르는 아마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땐 트래블의 주역 중 한 명인 우스망 덴벨레가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에 이 배팅할래? 라고 하면 우스망 덴벨레 쪽으로 배팅을 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배당 1위예요. 1위예요. 네, 도박사들이 예측하는 데는 덴벨레가 수상할 것이다 네. 라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역시 그간의 발롱도르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에서 맞아요. 자주 나왔는데 특히나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팀의 성과가, 임팩트가 너무나도 거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다만 개인의 수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라민 야말이 많이 빠지는가? 물론 최근에 라민 야말 인터뷰 보면 난 발롱도르 뭐 그걸만 보고 축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했고 그게 맞다고 봐요. 덴벨레 역시 무슨 나 발롱도르 타려고 축구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좀 논외로 저희가 재미로 과연 라민 야말의 이 수상 가능성은 좀 없는가? 덴벨레는 어느 정도 업적을 했는가?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보면 또 재밌기 때문에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발롱도르는 올해 9월 22일에 이제 파리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 달 남았네요. 네, 시상식이 이때 열려고 발표를 할 거고요. 주요 특징은 역시 최근에 발롱도르가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전에 있어왔던 선수의 커리어는 쭉 배제. 무조건 한 시즌, 유럽리그의 한 시즌만을 보겠다라고 일단 공언을 한 상태죠. 네. 주요 평가 기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퍼포먼스, 스탯,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의 역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팀 성과와 우승 트로피는 사실 개인보다는 비중을 두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으나 사실 발롱도르를 투표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람 기자단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영향이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해서 팀 성과와 우승 트로피를 당연히 들어갈 그냥 것이고. 넣어놓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해는 유로도 아니죠, 코파 아메리카도 아니죠, 월드컵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클럽의 성적과 개인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점을 강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넣어놨어요. 선수가 이슈가 있으면 안 되죠. 치명적인 이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개인사,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수상 기준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투표는 각국의 전문 기자단 그리고 이들에게서 이제 후보들 차등 점수를 부여하면서 수상이 되는데, 후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따져볼 차례가 됐습니다. 유력 후보는 지금 야말과 덴벨레 2명입니다. 네, 덴벨레가 가장 강력한 건 맞고 야말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말은 55경기 18골과 25개의 도움을 올 시즌 기록을 했어요. 전체예요. 네, 라리가는 리그 도움왕을 기록하면서 35경기 9골과 15개의 도움, 네. 챔피언스리그 13경기 5골과 4개의 도움, 올 시즌 내내 수많은 최연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라리가 선발 기록, 도움 기록, 득점 기록, 챔피언스리그 선발 기록, 16강 8강 진출, 10경기 출전, 단일 경기 득점 도움 다 기록한 거, 그 17세 241일의 나이로 벤피카전 때 득점과 도움을 한 경기에서 동시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 또한 최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7년생. 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7년생이 고3입니다. 네. 그 선수가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직접 봤지만 인테르를 상대로 하는 어떤 개인적인 퍼포먼스나 임팩트는 저는 뭐 메시에 비견할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봤던 어린 선수 중에 이 정도의 선수가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없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야, 10대 선수가. 그것도 그냥 10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 고3. 네.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클럽, 이 도메스틱 트래블을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달성을 했죠. 라리가 우승의 주역, 에스파뇰전에 우승 확정 골도 넣었고 네. 도움도 기록을 했고요. 코파델레이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2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역시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동점골을 넣었죠. 그래서 자국대회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챔피언스리그는 4강에 진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13경기 5골과 4개의 도움, 준결승 2차전 임팩트 대단했죠. 한 경기 최다 드리블 14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를 누가 막을까? 이런 궁금증을 들게 할 정도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스토퍼, 사이드백, 미드필더까지 3명이 야말에게 붙어야만 그 드리블을 통제 가능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임팩트인지는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올 시즌은 아마 클럽팀 행보가 많이 주목을 받겠지만 그 A매치 대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이션스 리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이션스 리그 4강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만납니다. 야말 대 덴벨레. 저희 촬영 이게 영상 업로드가 된 시점에서 결과가 나왔을진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일단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결과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맞대결이 혹시 거기서 뭐 성사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이게 좀 변수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크진 않겠으나 뭐 그래도 네, 유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역시 선수 본인의 겸손한 태도와 인터뷰, 팬들에게 또 기자단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있고 팀 동료를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상의 당위성을 보면
역대급 10대 선수가 보여준 시즌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1958년 펠레 이후 최고다라는 평가까지 과감하게 내릴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를 야말이 보여줬고 바르셀로나의 도메스틱 트래블의 핵심 역할을 했고 역사적 최연소 기록을 정말 다수 달성을 했습니다. 라리가 도움왕도 기록을 하면서 개인 기록도 우수하고요. 메시의 후계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떠오르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아이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미 정말 많은 칭찬, 호평이 가득한 라민 야말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는 축구가 스탯만으로 설명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슈팅이나 점유율이나 이런 게 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1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게 축구가 상징하는 바는 흔히 얘기하는 임팩트가 되게 강렬해야 된다는 건데 그 임팩트만큼은 전 라민 야말이 이번 시즌에 누구에게도 뒤처지 않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임팩트 1위 누구냐? 야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임팩트는 그 정도로 세죠.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 물론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사실 하피냐도 정말 훌륭한 활약을 했고 스탯도 대단히 높게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도 시즌 중 발롱도르 후보 1위였던 때가 꽤 길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일단 챔스 우승에는 실패를 했고 선수 개개인의 임팩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요즘은 좀 더 야말의 손에 들어주는 시선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피냐가 대단한 스탯을 쌓았고 좋은 임팩트를 보여줬지만 야말만큼 사람들에게 그 충격을 줬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이나 퍼포먼스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야말이 좀 더 최근에는 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망 덴벨레인데요. 자, 시즌 스탯 49경기 33골과 15개 도움. 골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습니다. 리그왕 29경기 21골로 득점왕. 리그왕 올해 선수상을 수상했고요. 챔피언스리그 15경기 8골과 6개 도움. UEFA 챔피언스리그 올해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중요 경기 리버풀전, 아스날전 결승골을 또 넣었던 우스망 덴벨레 토너먼트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메시가 마치 월드컵에서 물론 그때는 공격 포인트를 넘어서 매 경기에 POTM을 수상했던 대단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던 메시인데 토너먼트에서 얼마나 캐리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덴벨레는 캐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퍼포먼스였고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았던 선수인데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한 완전히 변신한 새로운 선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팀의 성과 역사적인 쿼드러플을 달성했습니다. 트래블에 이어서 이 트로페 데 샹피온 쿠프 드 프랑스 리그왕 챔피언스리그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쿼드러플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인 이 성과를 만들었는데 리그왕 압도적 우승을 주도하면서 득점왕을 수상을 했고요. 쿠프르 프랑스 우승 기여했는데 결승전 선제골 득점자였습니다. 트로페 데 샹피온 한 골 넣으면서 우승 기여를 했고 UEFA 챔피언스리그 구단 역사상 첫 우승 인테르를 5대0으로 대파할 때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우스망 덴벨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이션스리그 4강에 올라왔어요. 8강 크로아티아전 때 동점골을 기록을 했던 우스망 덴벨레였고요. 자, 스포츠맨십 및 페어플레이 물론 덴벨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넌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던 거 맞아요. 도르트문트 팬들도 싫어하고 바르셀로나 팬들도 싫어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올 시즌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이 올 시즌에는 보였고요.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진정한 리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이번엔 맞아. 이번엔 맞아요. 칭찬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해당이 됩니다. 음바페 이탈 이후에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고 본인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님에도 팀을 위해 헌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단한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덴벨레 관점에서 상을 받아야 할 이유 커리어 하이 시즌이고요.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요. 파리의 에이스로 누가 뭐래도 등극을 했습니다. 파리의 역사적 쿼드러플 우승에 주도를 했고요. 리그왕 득점왕 MVP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했습니다. 음바페 공백을 메운 팀의 해결사이자 새로운 리더로서 그리고 성숙해진 덴벨레가 되면서 팀에 헌신한 선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선수의 수상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를 쭉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죠. 숫자는 당연히 덴벨레가 높습니다. 근데 야말 입장에서는 숫자는 덴벨레보다 낫다 한들 도움은 일단 더 많이 기록을 했고 도움이 더 많아요. 그리고 리그왕과 라리가의 이 당장의 이 리그 자체의 경쟁력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아무래도 라리가가 좀 더 어려운 리그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야말은 여기에 최연소 기록을 다수 깼다. 대단한 임팩트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덴벨레는 그래도 리그왕 득점왕 MVP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의 대단한 공격 포인트들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덴벨레가 받았다. 게다가 우승까지 했다. 이런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럽 성과 야말은 도메스틱 트래블의 챔피언스리그 4강 덴벨레가 이 부분은 압도적이죠. 그쵸. 쿼드러플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국가대표 성과
저희는 아직 네이션스리그 4강의 결과를 모릅니다. 네, 여기서 뭐 아까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요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맞대결에서 누가 캐리를 해서 어떤 팀이 결승으로 올라가느냐는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좀 대목이고요. 자, 나이와 경험. 야말은 17살의 신예 선수, 덴벨레는 28살의 전성기 선수입니다. 네. 주요 서사이자 임팩트, 달라붙는 꼬리표. 야말은 경이로운 10대, 그쵸? 메시 후계자라는 이야기가 많고 덴벨레는 드디어 재능이 만개했다. 드디어. 부활했다. 달라졌다. 달라진 에이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베팅 업체에서는 덴벨레를 1위로 보고 있고요. 야말은 2, 3위권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지금 같이 언급되는 선수가 보통 하피냐죠. 하피냐 뭐 그다음에 라우타로도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 어쨌든 결승까지 진출을 뭐 결승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종종 살라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훌륭한 시즌을 보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저는 탑3를 꼽자면 결국 덴벨레, 야말, 하피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하피냐랑 만약에 야말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덴벨레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사는 둘 다 매력적이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발롱도르의 어떤 수상 그 경향을 봤을 때는 덴벨레가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그리고 뭐 덴벨레가 그거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덴벨레가 타는 게 가능성도 높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발롱도르 즉 개인 수상의 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기자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임팩트를 주느냐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본인들이 이 강조한 어떤 팀의 이 강력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도와 기동력 네.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덴벨레가 그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장 에이스가 맞았고 근데 파리 생제르맹 이번에 생각나는 건 팀이에요. 팀.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 하면 생각나는 게 바르셀로나 팀 잘했죠. 근데 야말이라는 개인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나요. 라민 야말. 아마 저는 이거는 나이에도 영향이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잘라낼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에 선입견과 어떤 생각들. 야말은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선수인데 잘라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우 저 악동이었는데 네. 라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투표를 하라고 하면 야말 1위 2위에 덴벨레를 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 수상은 그래도 개인의 임팩트인데 그러면 난 야말이 센데 저 나이에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역시 그 스탯의 효율성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덴벨레 1위에 야말 2위를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또 비교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덴벨레가 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때 예전의 발롱도르 중에서도 우승을 하지 않은 팀에서 나오란 법이 있어요. 나올 수 있고. 발롱도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 수상은 꼭 우승팀에서 뽑혀야 된다는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아무래도 덴벨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그리고 충분히 탈 만한 선수고 야말은 어느 정도 이 표를 또 받고 또 혹시나의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네. 올해 이번 시즌의 발롱도르가 되겠습니다.